안녕하십니까. 왈가알부 경광철입니다. 오늘은 니코나 닦아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지성모 의원은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북한 주민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게 현실이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따로 알릴 수 있는 채널을 가동하지 않고 삐라를 막는다면 국제사회의 비난을 살 것으로 본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도 알아야 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알 권리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에 또 동승해서 미국 인권재단, 휴먼 라이츠 워치 로버트슨 부국장이라는 사람이 한국 시민들은 정부의 북한이 압박에 굴복하는 금지법을 제정하기보다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북한 정권의 위협에 대응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또 간섭했답니다. 양념친 거죠. 이럴 때 북쪽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니코나 닦아라 이럽니다. 북쪽 사람들은. 남의 나라 내정에 간섭하지 말고 미국에서 인권 문제나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북은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제재를 받아왔습니다. 경제제재 품목에는 식량과 원유는 물론이고 심지어 볼펜, 손톱깎이도 들어있습니다. 유엔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경제제재는 북쪽 인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가장 비열하고 가장 잔인한 행위입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 부국장이 자유권 협약을 가지고 걸고 들었으니까 저도 자유권 협약을 가지고 반박하겠습니다. 자유권 협약 제2조 제2항에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호혜의 원칙에 입각한 국제적 경제협력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의 및 국제법상의 의무에 위반하지 않는 한 그들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그들이 천년의 부와 자원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은 그들이 생존수단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권을 떠버리는 미국 주도와의 유엔은 북쪽 인민들의 생존권을 몇십 년째 무참히 유린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사례를 들어보더라도 유엔은 2017년 12월 22일 유엔 안전보장리사에서 유류 공급의 제한을 강화하고 해외 파견 북쪽 노동자들이 24개월 이내의 송환, 그리고 또 수출입 금지 품목의 확대, 또 해상 차단 조치 강화,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제재 대상 추가 등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는 대북 제재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연간 450만 배럴 정도 되거든요. 북쪽의 정유 제품 수출이 그전에는. 그런데 이 대북 제재가 결의된 다음에 기존보다 55% 줄어든 200만 배럴 상한선으로 유엔 안전보장유사의 결의 제237호에서 수출을 제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에카가스 같은 경우에 LPG 같은 경우에는 200만 배럴 200만 배럴이었는데 유엔 안보리 2397호에서 50만 배럴로 하향 조정받았습니다. 세계 에너지 리뷰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우리 남한의 하루 평균 석유 소비량은 279만 3천 배럴로 조사했다고 합니다. 2018년에. 그러니까 북은 남한이 하루 석유 소비량보다도 적은 정유 제품을 가지고 1년 365일 동안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원유는 100% 수입에 의존해야 되거든요, 북은. 근데 원유 수입을 제한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트랙터가 들어서야 될 논밭에 소와 사람이 들어가서 가래기를 꿀고 있고 이런 풍경이 벌어지는 겁니다. 북에 트랙터가 없어서 소와 사람이 농가 밭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북에도 큰 트랙토로 공장이 있습니다. 트랙토로 공장들이 있고. 이건 북쪽 인민들이 생존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고 엄중한 자유권 협약 위반인 겁니다. 이렇게 유엔 스스로가 자신들이 기준으로 내세운 자유권 협약을 위반하고 있는데 누구를 보고 자유권 협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합니까?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북쪽 노동자들 수십만에 달하죠. 24개월 이내 송환할 때 대한 그런 결의 때문에 해외에 나와서 일하고 있던 수십만 명의 북쪽 노동자들이 유엔결의 최종 시한인 2019년 12월 22일까지 그 기준으로 해서 모두 철수해서 북으로 들어갔습니다. 돌아가야 했습니다. 북쪽 노동자들이 해외에 나가서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볼 거 다 보고 들을 거 다 듣고 있습니다. 말할 거 다 말하고 그분들이. 그러나 유엔이 북쪽 노동자들을 강제적인 방법으로 송환시킴으로써 북쪽 해외 노동자들이 일할 권리와 그리고 또 알 권리를 강제적으로 침해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북을 이렇게 폐쇄적인 사회라고 말하죠. 그러면 우리 판단이 맞다면 유엔은 북쪽 해외 노동자들이 알 권리를 무시하고 폐쇄적인 북한 사회로 북쪽 사회에다 몰아넣은 겁니다. 과연 북이 폐쇄적인 사회일까요? 유엔이 북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있지만 그에 상관없이 전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이나 북에 갈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남쪽 사람들만 가지 못하는 겁니다. 최근에는 뭐 미국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시민권자들은 가지 못하게 했죠. 근데 영주권자들은 간다 그러더라고요. 전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이나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북쪽 사람들을 마음대로 만나고 이야기를 나눠도 되고 식사를 함께 해도 된다. 그런데 우리 남쪽 사람들만 정부의 승인 없이는 북쪽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는 거고 설사 만났다고 하더라도 북쪽 사람을 만났다는 것에 대해서 정부에 보고해야 됩니다. 이걸 보면 북이 폐쇄적인 사회인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북을 폐쇄시켰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어제 제가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이런 정강일이라는 이 탈북자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어제랑 그 뉴스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알려주시더라고요. 북한 사람들이 알 권리를 위해서 삐라를 보내야 한다고 하는데 홍 선생 생각은 어떠냐고. 제가 페북에 있었던 것처럼 뭐 제 생각을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런 내용의 말씀을 북쪽 사람들이 지성호가 국회의원이 됐다는 걸 알고 싶어 하나? 북쪽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는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알고 그들이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하나? 걔네가 삐라를 북에다 보내는 삐라라는 건 뭐 정말 하느님 믿으라는 그런 내용. 그 다음에 또 뭐 김정일 위원장이 여자가 몇 명이고 뭐 전탕 이따위 것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보고 북쪽 사람들이 그 삐라를 믿겠냐고. 저는 북쪽 사람들이 알 권리가 아니라 남쪽 국민들이 알 권리부터 보장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국가보안법은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국가보안법에 의하게 되면 우리 북은 알아서는 안 되는 땅입니다. 북쪽에 대해서 북쪽 영화를 보고 북쪽의 뭐 자료를 보고 북쪽의 신문을 보고 또 방송을 들어야 북이 어떤 사회인지 윤곽적으로만 알 수 있겠는데 그거는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은 또 소위 진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진리 드리겠습니다. 요즘 그 반복 유튜버들이 그 방송하는 걸 보게 되면 북쪽에서 대남선전 매체라고 하는 우리 민족끼리나 또 조선의 오물, 뭐 메아리, 뭐 려명, 뭐 이런 등 여러 가지 있죠. 근데 이런 데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너무나 빨리 보고 그 방송에서 내보내는 겁니다. 정부는 이런 매체들이 북쪽의 그 대남선전 매체이기 때문에
유해 사이트로 지정하고 보지 못하게 하죠. 우리 국민들은. 그런데 반북 유튜버들은 화면에 버젓이 띄워놓고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왈가왈북이 그렇게 했다면 간첩이고 또 뭐 종북이니 하면서 압수수색 들어오고 난리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반북 유튜버들은 반북 활동을 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 그게 허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선전의 목적은 있지 않습니까? 선전의 목적은 보고 듣는 데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걸 보고 듣고 믿든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보면 끝이라는 겁니다. 보고 들으면. 그러니까 반북 유튜버들이라고 해서 보고 듣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법원에 가게 되면 체계바라 아시죠? 체계바라는 공산주의자입니다. 국제주의 전사고. 법원에 가게 되면 법원 엘리베이터에도 안에 체계바라의 명언이 써 있습니다. 붙어 있는 거 제가 봤습니다. 제 눈으로. 그런데 북에 대해서만 말하면 안 된다. 김일성 주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면 너는 정북이구나. 너는 간첩이구나. 이러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이게. 법은 만민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하셨죠. 우리 법은 만민 앞에 평등해야 된다고 늘 말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한테만은 평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성모나 박상하기처럼 뜬금없이 북녘 주민들이 알 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알 권리부터 먼저 찾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한 이렇게 북한 주민들이 알 권리보다 우선되는 것은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입니다. 자유권 협약에서도 국제연합 헌장에 선언된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고유의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됨을 고려해야 하고 타 개인과 자기가 속한 사회에 대한 우보를 지고 있는 개인은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 증진과 준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며 다음이 조문들에 합의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유권 협약에서도. 예? 누구나 자기가 속한 사회에 대한 사회적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이고 지성모나 박상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에 대한 의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한반도의 평화와 우리 국민들이 생명 재산을 지키는 일입니다. 지성모도 꽃제비로 살던 자신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준 꽃제비로 살면서 석탄 도둑질로 세월을 보내던 자신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준 이 사회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한반도의 평화와 우리 국민과 국군 장병들이 생명을 해치는 일에 동참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박상학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상학이 북에서 살고 있었으면 술이나 퍼마시고 골목길에서 주정이나 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을 겁니다. 전 박상학이를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지만 그 뉴스에서 접하지 않습니까? 박상학의 형태에 대해서. 뭐 벤츠를 타고 강남이 룸살롱에 가서 술 마시고 싸움질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걸 보게 되면 아는 거죠. 그걸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북에서의 생활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들에 나가서도 셉니다. 조선속담 그런 데 없습니다. 그래도 남한사회에 와서 그 무슨 단체의 대표라는 껍데기를 뒤집어 씌워졌으면 그것이 감지덕지해서라도 한반도의 평화와 우리 국민과 국군 장병들이 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이런 사태를 만들어 놓고도 아무런 책임감도 없이 6.25 전쟁 발발 이래 또다시 100만 장이 대북선단을 날리겠다고 제치고 있습니다. 이건 한반도 평화와 우리 국민과 국군 장병들 앞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반민족적 행위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세계의 평화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지성호나 박상학이가 한반도의 평화와 세계의 평화 그리고 우리 남한 국민이 알 권리부터 찾자고 한다면 저도
그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인정해 주겠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의 로버트슨 부국장에도 충고하겠습니다. 북녘 인민들이 알 권리보다 우선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고 나아가서 전 세계의 평화입니다. 인권 불모지인 미국이 인권 문제는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대먹지 않게 대한민국 정부와 우리 민족 내부의 일에 참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합니다. 니 코나 닦아라. 감사합니다.